대기업 본사복도.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명함을 건넸습니다. 특별전략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은 지금의 3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청소부에게 임원급 제안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3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 11시, 대기업 본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48배 나이.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도 조심히 순찰 다녀오세요. 사무실을 돌며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책상마다 남겨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컵라면 용기를, 누군가는 회의 자료를 버렸습니다. 수지는 하나씩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들 어딘가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겠지요. 수지는 걸레를 헹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막내 학원비 내는 날이지. 복도를 지나는데 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수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은 익숙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민했으니까요. 30분쯤 지나 다시 그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은 없고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이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구겨진 종이들을 주우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명품 시계를 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마케팅 본부 박준혁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상무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회의 자료까지 보세요? 궁금하세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려고. 그냥 버려진 거니까 다 버리세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박 상무는 가방을 챙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 맞다. 이 나이에 청소 일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네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공부는 하셨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상무는 피식 웃으며 나갔습니다.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수고하세요. 복도에 혼자 남은 수진. 그녀는 천천히 쓰레기통에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규 사업 전략 보고서라는 제목.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심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몇 초간 서류를 보던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분리수거함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자고 있는 두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 수지는 작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입원비 납부 안내. 수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수지는 11시에 출근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임원실 층을 맡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복도. 수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길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째 일하십니까? 3년째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케팅 본부 박준혁 상무의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데.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이 방 청소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들 다 버리셨나요?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남자는 복도 끝에 분리수거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어제 본 그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서류를 보셨습니까?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무심코 잠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순간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르신다는 건 조금은 아신다는 뜻인가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타겟 고객층이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20대를 공략한다고 했는데 제품 특성상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도 온라인만 강조했는데 이 가격대 제품은 오프라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수지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마케팅 예산 배분도 비효율적입니다. SNS 광고에 60%를 쏟아붓는 건 위험합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아는 정도입니다. 남자는 수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잠깐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남자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이사장 이동현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앉으십시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분석,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수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5년 정도. 맥킨지였습니다. 이사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수석 컨설턴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왜 여기서 청소를?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았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아이들 학비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특별전략자문위원으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회사는 위기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월급은 지금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무 시간도 조정 가능합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불이 켜진 회의실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박 상무의 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청소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장과 마주보고 이게 무슨... 이사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 상무 잘 왔습니다. 이분은 김수진 씨입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특별전략 자문위원입니다. 박 상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사장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맥킨지에서 15년간 일하신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박 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 상무가 준비한 신사업 전략 보고서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타겟 고객층 오류, 유통 채널 전략 미흡, 마케팅 예산 배분 비효율. 모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박 상무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며칠 전 수진을 비웃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상무? 반박할 게 있습니까? 박 상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박 상무에게 말했습니다. 박 상무, 내일부터 김 선생님과 함께 전략을 재검토하십시오. 네, 이사장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정식으로 특별전략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 상무와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 상무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자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몇 분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박 상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3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문제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 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을 무시했고 청소 직원이나 경비 아저씨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행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밤마다 본 건 지친 직원들이었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됐습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예전 청소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수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배운 게 많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프로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릴 잊지 않겠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회사에 일어났습니다. 이사장은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청소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박상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박상무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으셨습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박상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 수지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두 아이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딸이 밝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이 너무 많았어. 미안해.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이요. 결국 다 사람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족과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수지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전략들은 하나둘씩 성공을 거뒀고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새로 생긴 문구였습니다. 모든 직원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문구는 회사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신입사원 교육에 강사로 나섰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의 직급이나 나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청소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식당 직원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프로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수지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수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 일하기 참 좋아졌어요. 수지는 그 말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예전 자신이 청소하던 그 복도를 지났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걸레를 들고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